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좁은 거실의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윤정이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파우더가 스며들었고 눈가에는 세월이 남긴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은 아들 강도윤의 상견례 날이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드라이기로 머리에 장가지를 말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될 줄이야. 그녀의 옆에는 중고 매장에서 산 검정 코트가 걸려 있었다. 새 옷은 없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단정한 브로치 하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잠시 후 도윤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묵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평범한 중소기업 대리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한 아들이었다. 응, 다 됐어. 근데 내가 더 떨려 보인다. 아니에요. 엄마가 더 긴장한 것 같아서요. 도윤이 웃어 보였지만 정희는 그 미소 속에 숨어 있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내가 말한 그쪽 가족 어떤 분들이라 했지? 할인이 아버지는 건설회사 회장님이래요. 이름이 서인호. 어머니는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시고요.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건설회사 회장.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다. 엄마, 걱정 마세요. 할인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도윤의 말에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야지. 식당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대리석 복도에는 잔잔한 국악이 흘렀고 향긋한 백단향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접객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다. 서아린님 예약으로 오셨죠? 네. 정희는 생전 처음 발을 들이는 장소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예약된 룸 문이 열리고 할인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직접 준비했다니 고맙네. 정희는 그 아이의 단정하고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한쪽에서 들려온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어서 오세요. 서인호였다.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정희의 입술이 굳었다.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고 지금은 타인의 아버지가 된 남자. 이름만 바꾸고 세상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아온 정우현이 눈앞에 있었다. 윤정희? 정우현.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할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도윤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희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냥 오래전 아는 사이예요. 그러나 정우현의 눈빛은 차가웠다. 오래전, 그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지. 할인의 어머니 오미란이 눈치를 살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이야기는 식사 후에 하시죠. 일단 앉으세요. 하지만 이미 상견례의 공기는 깨져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젓가락을 짚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반찬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떠오르는 것은 오래전 폭설이 내리던 날, 이 남자와 헤어지던 그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이 상견례는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내는 운명의 무대였다. 그날 밤 식당의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잔혹하게 들렸다. 서인우, 아니 정우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빛엔 오래된 분노와 배신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그의 첫마디였다. 할인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도유는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윤정이의 입술이 떨렸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 사이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우현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잘못이 없다고? 너는 모든 걸 망쳐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순간 접시 위에 물이 흔들리며 떨어졌다. 오미란이 서둘러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할인이랑 손님들 앞이잖아요. 하지만 정우현의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윤정이만 바라보았다. 그때도 그랬지. 내 회사를 지킨다고, 내 인생을 위해서라고. 결국 날 무너뜨렸잖아. 윤정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우연 씨,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해야겠어. 아이들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정우현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언했다. 이 결혼 나는 절대 허락 못해. 그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정우현의 시선이 도윤을 향했다. 그 눈빛엔 차가운 냉기와 함께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내가 누구 아들인지도. 그 순간 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말을 막았다. 그만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정우현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당신은 언제나 진실을 숨기지. 20년 전에도, 지금도.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도윤 씨랑 저 그냥 서로 사랑해요.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사랑이 다 해결해 주면 세상에 불행한 결혼은 없지.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정우현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너,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어머니랑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도 모르잖아. 윤정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정우현은 냉소를 지었다. 아직도 변한 게 없네. 모든 걸 숨기고 자기만 옳다고 믿는 그 태도. 윤정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선 억눌러왔던 눈물이 맺혔다. 정우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물컵을 밀쳤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대화가 끊겼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남겨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인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고 도유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윤정이는 그저 조용히 손수건으로 젖은 바닥을 닦았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다. 도윤이 물었다. 엄마,
그분 정말 아는 사이야?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은 내 친아버지야. 순간 버스 안에 소음이 멎은 듯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윤정이는 무겁게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 세상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그건 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더라. 버스는 어둠 속을 천천히 달려갔다. 차창 밖에 비가 내리고 거리의 불빛이 그 위에서 일렁였다. 윤정이의 눈물은 그 비와 함께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된 균열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가 다시 현재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도윤은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고 윤정이는 하루 종일 전화만 붙잡고 있었다. 서아린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추고 다시 삭제하고 또 눌렀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미지근하게 식은 된장국 한 그릇이 남아 있었다. 윤정이는 그릇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득 탁자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요. 하린이도 나도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냥 다 잊고 싶어요. 그 짧은 글을 읽는 순간 윤정이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도윤아, 목소리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하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때 문자가 도착했다. 하린도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도윤 씨랑 같이 있는 거 아닐까요? 윤정이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발밑에 무릉덩이가 튀었고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이 깜박였다. 그녀는 습관처럼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 아드님 이름이 강도윤 씨 맞으시죠? 지금 세종병원으로 오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병원 복도를 달려가며 윤정이는 숨이 막혔다. 응급실 문 앞에는 경찰 한 명이 서 있었다. 하얀 커튼 안쪽에서 들려오는 의료진의 빠른 발걸음, 모니터의 삑삑 소리,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보호자분이세요? 예, 제 아들이. 큰 부상은 아니지만 충돌로 인해 머리를 다쳤어요. 지금은 안정 중입니다. 윤정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커튼을 걷는 순간 또 다른 얼굴이 보였다. 침대 옆에 다른 병상. 거기엔 서아린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피멍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우현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됐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들이 내 딸까지 다치게 했어. 뭐라고요? 같이 있었다더군. 사고 현장에서 두 사람 다 발견됐어. 비 오는 날 새벽 도로에서 미쳤지. 윤정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도윤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분명히 부정하지 마. 피는 못 속이니까. 그 말은 한 대의 철퇴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려쳤다. 의료진이 들어오며 잠시 대화가 끊겼다. 정우현은 돌아서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아이들을 더 엮게 두진 않겠어. 윤정이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도윤의 손을 꼭 쥐었다. 아들아,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윤은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일정한 리듬으로 오르내렸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의 고백처럼 들렸다. 할인이 있는 병실로 옮겨가자 오미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윤정이를 보자 일어나 말했다. 정말 이런 일까지 생길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그저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엄마잖아요. 그 말에 윤정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우연 씨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죠. 네. 하지만 그 사람도 이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할인이가 다친 걸 보고 충격이 컸어요.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또르르 떨어졌다. 윤정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 거리에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도 그 빛처럼 흔들렸다. 내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지난 30년 동안 억눌러온 모든 고통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할인의 침대 쪽에서 미세한 신음이 들렸다. 도윤 오빠. 의식이 돌아오는 듯했다. 윤정이는 놀라서 손을 잡았다. 할인아, 괜찮니? 오빠 괜찮아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두 분 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윤정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병실 문 앞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현이었다. 윤정이. 더 이상 아이들 곁에 나타나지 마. 그의 말은 냉혹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떨림을 윤정이는 알아차렸다. 당신도 알잖아. 그때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 그런 말 아무 의미 없어. 문이 닫히며 그의 뒷모습이 사라졌다. 윤정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창가에 기대었다. 창밖의 빗줄기 사이로 병원 불빛이 번져 있었다. 그녀의 속삭임이 들렸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또 한 번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며칠이 흘렀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다. 윤정이는 매일 도윤의 병실과 할인의 병실을 오갔다. 아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할인은 조금씩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 카페 구석 자리에 윤정이와 정우현 그리고 오미란이 마주 앉았다. 공기는 무겁고 커피 향조차 쓰게 느껴졌다. 오미란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두 분,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들이 곧 깨어나요. 아이들 앞에서 서로 원망만 하면 그 상처는 또 이 아이들이 짊어지게 돼요. 정우현은 시선을 돌렸다. 내가 원망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단지 그때 일의 진실을 아직 듣지 못했을 뿐이야. 윤정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제라도 들을래요? 당신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배신의 진짜 이유를. 정우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회사를 세웠을 때 나는 늘 불안했어요. 너무 빠르게 성공했고 너무 많은 돈이 움직였죠. 그런데 그 무렵 장태준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사업 확장을 빌미로. 사실은 당신 회사를 삼키려던 사람이었어요. 정우현의 표정이 굳었다. 그 이름 아직도 기억나. 그놈이 내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지.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내게 접근했어요. 당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된 지분 일부를 넘기라는 거였죠. 나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당신 몰래 빚을 막으려다 내 재산을 다 팔았어요. 정우현의 손이 멈췄다. 거짓말이야. 그럼 그때 내가 본 계약서는 뭐야? 당신 이름으로 서명된 나를 배신하는 서류였어. 윤정이는 눈을 감았다. 그건 장태준이 위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협박했어요.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정우현은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날 밤 회사가 넘어가고 윤정이가 사라졌던 이유, 모든 게 다시 이어졌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당신은 그때 나를 지키려던 거였어?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둘 다 살 길을 찾고 싶었어요. 정우현은 허공을 바라보았다. 오미라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동안 얼마나 오해 속에 살아온 거예요. 아이들이 깨어나면 이제라도 서로의 마음을 보여줘야죠. 정우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널 원망하면서 살았어. 내가 날 버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고 믿었어. 그 믿음이 내 자존심이었고 그게 나를 버티게 했지. 윤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내 희생을 모른 채 날 저주했을 때 그래도 언젠가 진실을 알아주길 바랐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스치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우연 씨, 왜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정우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보다 먼저 용기 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하겠어. 윤정이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무게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오미란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이제 아이들이 깨어나면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죠. 부모의 과거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로요. 정우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윤정이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미안하다. 늦게 알아서.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다. 그래도 지금 알아줘서 고마워요. 둘 사이에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병원 복도 너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용서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지난 세월이 무너진 폐허 위에 이제 막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른 봄의 햇살이 병원 복도를 천천히 비추고 있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다. 윤정이는 병실 의자에 앉아 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며칠째 미동도 없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도윤아, 엄마야. 들리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모니터의 초록 불빛이 고르게 깜빡였다. 잠시 후 도윤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엄마, 나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윤정이는 주저앉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들아. 그녀의 손길이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며칠 뒤 할인도 퇴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았다. 정우현과 윤정이는 복도 맞은편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의 상처가 그 짧은 포옹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저녁 정우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정이, 아이들이 깨어난 게 다행이야. 그래요.
이젠 서로 상처 주지 말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이제 내려놓으려 해. 그리고 도윤이한테 아버지 노릇은 못했지만 대신 축하해 주고 싶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말 고마워요. 그거면 충분해요. 며칠 후 병원 퇴원식이 있었다. 작은 꽃다발을 든 할인이 웃으며 말했다. 도윤 씨, 봄이네요. 그녀의 말에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올 거예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도윤과 할인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식장은 한적한 교회의 작은 예식장이었다. 윤정이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식장 한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조용히 접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건 정우연이 전날 밤 보내온 손편지였다. 정희에게 세월이 우리를 멀리 데려갔지만 결국 다시 같은 길 위에 서게 되었네. 나는 이제야 알았어. 미움이 아니라 미안함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된 건 어쩌면 우리가 다하지 못한 인연의 연장이 아닐까. 이제는 부디 웃으며 살아가길. 편지를 다 읽은 윤정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할인의 아버지로서 정우연은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냉정한 표정이 없었다. 오늘 저는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청중의 박수가 퍼져나갔다.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이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예식이 끝난 뒤 식장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벚꽃길을 걸었다. 분홍빛 꽃잎이 흩날리고 새 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정우연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것도 오랜만이네. 그렇네요. 예전엔 늘 바빴죠. 그땐 서로를 보지 않았으니까. 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도윤과 할인이 서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윤정이가 말했다. 이제 아이들이 우리의 과거까지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정우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미안했던 세월을 대신 살아주겠지. 그날 저녁 윤정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책상 위엔 도윤이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정말. 이제야.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렸다. 그 소리들이 하나의 노래처럼 귓가에 머물렀다. 그녀는 창문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득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이란 참 이상하지. 한 번 무너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다시 피어나 있네. 그녀의 시선이 멀리 저녁 하늘로 향했다. 붉은 노을 속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마치 지난 세월의 후회와 미련을 감싸 안는 듯했다. 윤정이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날의 하늘 아래 오해로 엇갈렸던 두 사람의 인생은 마침내 다시 봄을 맞이했다.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용서의 계절이었다.